공수처장님. 네. 22대 국회 개원한 이래 제가 공수처장께 꾸준히 고언을 드렸습니다. 국정감사 할 때는 그간 공수처가 비용은 많이 드는데 수사 실적은 너무 저조하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기간 존폐가 위험하다, 분발해달라 이런 당부를 드렸고요. 12.3 개엄 이후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에 관여하려 할 때는 적법한 수사가 아니니까 정치적인 주장에 휩쓸리지 말고 법리를 명확하게 따져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처장님께서 공수처법에 따라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고요. 나아가서 우리 법사위에 나오셔가지고요.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이게 지금 신생기관이라서 공수처가요. 입법도 미비한 측면이 있고 수사 경험도 좀 부족하고 선례도 판례도 없으니까 더욱 철저하게 법리를 확인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의 생존, 회생, 계기로 삼아서 법 절차와 수사 관례 무시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논란이 이어진 겁니다. 수사권 없는 위법 수사, 영장 쇼핑, 딱풀 공문, 불법 체포, 영장 기각 은폐. 공수처가 그동안 해온 일들을 보십시오. 특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또는 수색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그런데 적법 절차처럼 보이려고 경찰 1000명 넘게 동원하고요. 55 경비단장 겁박해가지고 딱풀 공문 만들고 경호처 간부들 구속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가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나는 정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연출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후행적인 조치로 이미 벌어진 논란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런 위법성이 치유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이쯤 되면 공수처장께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그다음에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법원, 그다음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각기 다른 5명의 그 판사님으로부터 관할권이 수사권이 있는 걸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법률신문에 그 공개된 25 초기 10 서울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존의 주장을 지금 계속 반복하시겠다는 건데요. 내란죄뿐만 아니라 제가 공수처장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퇴하시겠습니까? 지금 전혀 저희들의 그 업무 집행에 적법 절차 위반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나라 전체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겠습니까? 지금 구속 취소와 관련하여 지금 구속 취소 결정과 그다음에 적시 항고가 없었다는 것 관련돼서 물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결정문에 의하면 공수처가 그거 여쭤본 거 아니고요. 이런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할 마음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수사권 존부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그만 답변하시죠. 변호인 주장만 나와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로 국민 우롱하고 거짓말 답변 내고 뭐 수사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아래 사람들한테 책임 다 떠넘겼어요. 지금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수사권 존부에 대해서 각기 그 5명의 판사님이 그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서 저장님 앞으로 수사 받으실 텐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수처의 수사 과정의 적법성, 그 다음에 절차적 명확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간다. 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입장이 없습니까?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이 법원에 의해서 지적이 됐으면 남 탓하기 전에 사과부터 하는 게 우선이죠.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공수처는 그동안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무슨 금과옥조처럼 만능열쇠처럼 우리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오셨어요. 근데 지금 법원의 구속 취소 판단에는 왜 반발을 하는 겁니까? 법원 결정도 기관의 유불리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겠다. 이런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의원님 말씀드릴 기회를 주세요. 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지금 서부법원 2025 초기 10 결정에 의하면 판사님께서 명시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지금 국민이 공수처를 바라보는 이 차가운 시선을 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시니까 좀 그러네요. 예. 네.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 상대방 의원이 질의할 때는 좀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답변하시는 우리 정부기관 분들께서도 의원들이 될 수 있으면 묻는 말에 답변하시고 의원이 계속 묻고 있는데 이게 마이크가 물리면 다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의원이 질문을 계속 할 때는 답변하더라도 좀 답변은 좀 중지하셔서 답변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하시고 답변 기회를 주지 않아서 너무 좀 억울하다 할 말이 있다 그럴 때는 위원장한테 질문이 끝난 이후에 발언 기회를 얻고 발언하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시겠습니까? 금방 여러 가지 수사권 관련해서 또 말씀도 나왔고 또 구속 취소에 대한 또 공수처의 기본 입장과 관련해서 한 2분만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면 딱 2분간 그러면 답변하세요. 먼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 취소에 관한 형사 25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확정된 결정에 대한 평석의 자유는 허락되는 것이라고 사료되므로 이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합니다. 재판부가 판단하신 대로 날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관련하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 동안을 합하면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 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같은 날 저녁 6시 52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습니다. 형사소송법 214조 2 제13항에 의하면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기간에 대하여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포적부심 제도가 도입되기 전 시행 법률인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545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 214조 2 제9항 그러니까 이 13항으로 옮겨지기 전의 조항을 말합니다. 이 조항에는 당연히 구속의 적부심사 관련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14조 2 제13항 후문이 체포적부심에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위 10시간 32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214조 2 13항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